이번 영상에서는 심리학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익히게 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방송으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 조이 슈와이처 씨입니다. 구독자 300만 명을 넘는 그가 가르쳐주는 습관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성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힘들다고 여겨지는 일도 아니,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하며 가볍게 달성해버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녀석 있지 않습니까? 쉽게 성공해버리는 녀석. 사실 그런 그들에게는 공통된 단 5가지의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인생을 움직이거나 바꾸는 것은 기합이나 노력의 양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의 자세 시간, 사용법 사고방식, 인간관계를 맺는 법, 미래를 그리는 법. 이 5가지를 조금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인생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 속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봐주세요. 1년 후에 당신은 반드시 변해 있을 겁니다. 제1의 습관은 자세와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또 긍정적인 타령인가 라고 생각한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개발 채널에서는 긍정적인 게 좋아. 이런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겠지만 이런 이제 와서 듣기 싫어 라는 이야기에야말로 진리와 해답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주세요. 당신은 최근 제대로 앞을 보고 가슴을 펴고 걷고 있습니까? 지금은 역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카페 줄에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죠. 하지만 이 고개 숙이는 습관이야말로 당신의 가능성을 서서히 깎아먹고 있는 원흉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이 씨가 말하기를 자세는 당신의 내면을 주위에 전달하는 간판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등은 굽고 시선을 내리고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말을 걸기 어려워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경력이 화려하고 이력서도 최고의 스펙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 면접관은 이 사람 괜찮을까 하고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등을 펴고 확실히 눈을 보고 안녕하십니까라고 들어오면 오, 이 사람은 일 좀 하겠는데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신용이 충전되어 있는 것, 이것이 첫인상의 힘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자세가 기분의 스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하니까 등이 굽어지는 것. 이것은 절반은 정답입니다만 반대로 등이 굽어 있으니까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것이 뇌과학의 세계에서는 이미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바꿔서 기분을 바꾼다는 것은 정신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올바른 일입니다. 가슴을 펴고 얼굴을 드는 것, 그것만으로 뇌는 오늘은 공격 모드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과 아이 컨택트, 이것은 사람과 연결되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계산대 직원에게 눈을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단 3초의 아이 컨택트로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은 인생의 채널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자신에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자신으로 등을 펴고 시선을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 자신감이 싹 트고 사람과의 연결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왠지 저 사람 느낌이 좋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도구도 필요 없는 가성비 최강의 자기 투자인 셈입니다. 방금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습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직장인에게 있어서 가장 쉬워 보이면서 가장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수수하죠. 하지만
이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가장 신뢰를 잃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 가장 수수한 기술을 제패하는 자가 신뢰도 기회도 제패합니다. 지각한다고 해서 당신이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참 신기합니다. 5분 늦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신용해도 될지 미묘할지도라고 상대방이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무서운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미팅에 5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철이 늦어져서라고 변명한 적 없으십니까? 하지만 그때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사람 전철 탓을 하고 있지만 전철 탓이 아니겠지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 전철 지연이 사실이라 해도 그런 일도 포함해서 일찍 출발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시간에 대한 자세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외국계 기업의 톱 영업사원이 있는데 그는 항상 약속 시간 15분 이상 전에 약속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는 여유를 갖고 있고 싶어서요. 조급해 하는 게 싫거든요. 시간을 지킨다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온도 지키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잘난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좀 나쁜 버릇이 있어서 거물인 척하려고 너무 빨리 도착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시간 딱 맞춰서 가려고 하다가 가끔 5분 정도 늦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본받아야겠다라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되돌리겠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용을 깎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늘리고 있는 행동입니다. 우와, 늦겠다 하고 택시를 탔는데 막혀서 짜증이 나거나 우와, 전철 잘못 탔다 하고 뛰어가거나 메신저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허둥지둥 쳐보거나 이런 짓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이걸 매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당신은 지쳐버리겠죠. 사실 늦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꽤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늦어버렸다고 칩시다. 늦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반사적으로 이런 변명을 합니다. 상사가 불러서 전철이 늦어서 택시가 안 잡혀서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신용받는 사람의 화법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변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에도 일을 맡기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규칙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쌓임이 이 사람이라면 일을 맡기고 싶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신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뢰는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실제 행동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꼭 플러스 5분의 습관이라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출발을 5분 앞당기기 회의에 5분 빨리 들어가기 상대와의 약속에 5분 전 행동, 이 작은 앞당김이 인생의 신용 저금을 착실하게 늘려주는 것입니다. 내면의 통제권을 갖는 습관. 아니, 오늘은 정말 운이 없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지는 날 있죠. 사고로 전철은 지연되지 상세하게 불려가지 회의에서 내 자료만 프로젝터가 고장나서 안 나오지. 이런 일들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요구되는 것이 내면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입니다. 내면의 통제권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신 이외의 것 탓으로 돌리는 사람을
외적 통제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을 내적 통제 유형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적 통제감 같은 어려운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느냐, 내 탓으로 돌리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 때 A씨는 프로젝터 연결이 나빴어. 누가 설정한 거야 라며 불평을 말해버립니다. B씨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PDF와 종이로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이 사람 중 누구에게 일을 부탁하고 싶은가?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사실 이 현실에 대한 통제의식이 성공하는 사람과 변명만 하는 사람을 나누는 결정타라고 조이 씨는 말합니다. 무언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인간은 무심코 여러 가지 외부 원인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상사가 나빠, 운이 나빠, 한국 경제가 나빠, 한국 정치인이 나빠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당신은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정치인이 좋았던 적 따위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에 의지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불합리한 일은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 따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포커 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배분받는 카드나 파해와 같은 환경은 고를 수 없지만 어떻게 승부를 할 것인가? 그 행동은 고를 수 있죠. 약한 패로도 이기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이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세에게 불합리한 평가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제 무리야, 더는 못해 먹겠어라며 토라져 버릴지, 그럼 내가 평가받을 수 있는 기술을 하나 늘려볼까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지, 그 선택 하나로 반년 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 친구 중에 엄청나게 내적 통제형인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이건 현금 없는 생활로 이행하라는 하늘의 계시야라고 말하며 다음 날부터 바로 스마트폰 간편 결제만 쓰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너무 빠르잖아 싶은 극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만 이 정도로 극단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불운이다라고 하기보다 이것은 무언가를 바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은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위에서 봐도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뢰받기 쉽고 함께 일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불평을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반응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선택인 것입니다.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버릇을 졸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이 당신의 성공의 축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봇대가 있는 것도, 내 탓 우체통이 빨간 것도, 내 탓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하는 것도, 내 탓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한 것도 내 탓이라고 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가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멈추라든가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의 감각이 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왠지 이야기하고 있으면 피곤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을 텐데 어느새 이야기가 전부 그 사람의 자랑 이야기가 되어버리거나, 예를 들어 누군가가 최근에 이 영화를 봤는데요라고 하면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감독 친구랑 지인을 만나서 말이야, 같은 느낌으로 그거 자랑하는 거야, 완전히 남 이야기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멋대로 가로채는 녀석
이런 녀석 있죠. 대화의 주도권을 항상 빼앗고 마이크를 놓지 않는 타입의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만 사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은 말을 잘하고 사교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하니까 골치 아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왠지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 인생과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최강의 인간관계 기술이 있다고 조이 씨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리액션이 아니라 질문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 리액션이 아니라 질문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제 귀멸의 칼날을 영화로 보러 가서 울어버렸어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흔히 있는 대답은 아, 나도 봤어. 근데 이번 거보다 전편이 낫지 않아. 그때 전투 장면이 말이야. 라는 느낌으로 갑자기 자신의 주장이 시작되어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템포 쉬고 이렇게 되받아쳐 보세요. 아, 그거 확실히 울만하지. 근데 어떤 장면이 찡했어. 이 딱 한마디로 당신의 대화는 주도권을 서로 뺏는 전쟁터에서 대화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깊어지고 이 사람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구나 하고 신뢰받게 됩니다. 이거 영업에서도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으로 줄줄줄 떠드는 세일즈맨은 삼류입니다. 그것보다 지금 가장 곤란한 점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언제부터 신경 쓰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편이 상대방의 본심을 끌어낼 수 있고 대화의 주도권도 결과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해해 주었다라며 꽤 제멋대로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간관계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험담을 피하는 것. 잠시 상상해 보세요.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동료가 매일 누군가의 욕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구나라고 맞장구는 치고 있어도 겉보다 너 내 대해서도 뒤에서 뭔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죠. 험담이라는 것은 순간은 분위기가 살지만 신뢰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야말로 그 자리에 웃음과 맞받고 당신의 미래 신용을 깎아팔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말하고 싶잖아라는 사람 이해합니다. 뭐 인간이니까요. 열받는 건 열받는 거고 불만도 말해버리고 싶죠. 하지만 그 에너지는 가능하면 칭찬하는 것에 쓰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엄청 알기 쉬웠어라든가 어제 그 아이디어 그거 진짜 실현 가능할 것 같아라든가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기보다 타인을 높여서 자신도 함께 올라가는 것, 이 편이 주위에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자산을 쌓아 올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꼭 시도해보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은 그 일에 대한 질문을 되돌려준다. 그리고 타인의 험담을 하고 싶어지면 일단 그것을 삼키고 대신 누군가의 좋은 점을 입 밖으로 내본다. 그것만으로 당신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신뢰와 편안함이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습관도 당신에게는 매우 수수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정말로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 제3자를 경유해서 전달되는 편이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도 누구누구 씨가 당신을 칭찬했어라는 말을 듣는 것과 그 사람에게 직접 당신 대단하네요라는 말을 듣는 것, 어느 쪽이 기쁩니까? 본인을 눈앞에 두고 칭찬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없는 곳에서 칭찬하는 사람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누구 씨가 당신 칭찬하더라 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면 이 효과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꼭 시도해보세요.
아사번째 성장과 미래를 그리는 습관. 만약 당신이 이상적인 미래를 자유롭게 그려도 좋다는 말을 듣는다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구체적으로 딱히 그런 건 없어. 떠오르지 않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딱히 꿈이 없다거나 빈둥빈둥 살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매일의 바쁨에 쫓겨 꿈을 그릴 시간을 잊고 있을 뿐인 거죠. 일을 시작하면 매일 이번 주 업무, 내일 마감, 오늘 회식 이런 걸로 머리가 꽉 차버려서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어느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의 미아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조이 씨가 말하기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상을 그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한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언젠가는 독립을 하고 싶다거나 수입을 늘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생각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수입을 늘리고 싶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종이에 적어보는 것.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 뇌의 모두가 꿈꾸는 모드에서 현실화시키는 행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월 수입을 앞으로 50만 원 올리고 싶으니까 부업으로 일단 첫 달 월 30만 원을 목표로 하자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야근을 줄이고 기술 공부에 주 3일을 투자하자든가 이직 사이트도 일단 봐볼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왠지 현실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망을 설계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미래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뇌라는 것은 신기한 것이라 미래를 리얼하게 상상하면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에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하며 희죽거리는 시간은 사실 당신의 뇌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긍정적 감정의 수입 타임입니다. 예를 들어 해변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일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든가 아침 유밥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나서 출근하는 나 자신이라든가 매달 100만 원이 자동으로 적립되고 있는 통장을 보며 희죽거리고 있는 나 자신이라든가 상상하는 것만으로 좀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일의 의욕이나 습관에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를 미리 당겨와서 지금을 바꾼다는 성공 습관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성장하는 선택을 일상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찮은 업무에 한 발 내디뎌 본다 가기 싫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스터디 모임에 가본다. 피하고 있던 사람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본다. 헬스장에 간다. 이런 좀 힘들지만 끝나면 절대 플러스가 될 거야 라는 행동들 있죠. 이게 뇌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신호입니다. 뇌의 감각 해낸 후에 그 상쾌함, 성취감 나 좀 멋질지도라는 자화자찬 만족감.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치를 올려주는 가장 리얼한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미래로 이어지는 작은 도전을 하나씩 쌓아 올려가는 계획을 실행해낸 자신이 꽤 대단할지도 몰라. 그런 자신이 좋아질지도 몰라. 그런 기분이 될 수 있는 매일이 당신을 착실하게 이상의 장소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정리입니다. 자세와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 근육을 펴고 앞을 향해 걷는 것만으로 당신의 첫인상이 확 바뀐다. 스마트폰만 보며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가슴을 펴고 얼굴을 들고 다닙시다. 시간과 약속을 지키는 습관, 단 5분 빠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뢰도 여유도도 늘어나고 인생이 편하게 돌아갑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깨끗하게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변명으로 당신은 신뢰를 잃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내면의 통제권을 갖는 습관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그만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타력 본원에서 자력 본원으로 전환합니다. 인간관계를 쌓는 습관 대화의 주역을 빼앗지 않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신뢰와 호감도는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험담보다 칭찬의 말을 사용하는 편이 당신의 매력도 점점 올라갑니다. 성장과 미래를 그리는 습관 꿈은 꾸는 것만이 아니라 숫자와 기한으로 설계도에 담아주세요. 작은 도전을 쌓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미래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길입니다. 성공은 특별한 재능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결정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시간의 여유를 갖고 스스로 선택하는 의식을 갖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미래를 그리며 조금씩 행동을 하는 것, 이것만으로 인생은 착실하게 호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일개만이라도 조은히 해보세요. 당신의 이상적인 미래를 향해 작더라도 확실한 한 걸음을 오늘부터 내디딥시다.